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약 3만 명 정도 개업을 하고 계신 개원의 선생님들께 이제 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개혁 총력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개원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점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늘 진료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늘 상기해서 깨닫고 있기는 힘든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정리해서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업의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우리 의료제도 문제점이 바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진료 비용, 즉 초저수가 문제입니다.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종별 의료기관에 따라 진찰료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진찰료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수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원급의 진찰료 수준은 대략 초진료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그리고 재진료는 11,000원 내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진찰료에서는 환자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를 하다가는 그 의원급 의료기관 자체가 생존하기 힘듭니다. 병원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진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진찰료 수준, 그리고 각종 의료 수가 수준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에게 어떤 최선의 진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종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한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결 조건으로서 적절한 진찰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양질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의료기관의 유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초저수가 문제는 정말로 우리 개원가에서 매일매일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심각한 의료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외과계 수술수가의 수준은 참담할 지경입니다. 도저히 그 해당하는 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피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외과계 의료행위를 하다가는 도저히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과계 수술수가, 그리고 필수적인 각종 의료행위의 수가, 또 가장 중요한 진찰료,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탐욕, 의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면서 동시에 양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적정한 시설 기준, 그리고 장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떤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개원가는 이번 의료개혁 총력전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 전달 체계 그나마 형식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써서 상급 기관으로 환자를 전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상 진료 의뢰서 법적 구속력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진료 의뢰서, 또 상급 종합병원의 특진비,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의료 전달 체계, 즉 1차, 2차 의료기관에는 경증이나 중등도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상당히 어떤 중증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는 의료기관의 어떤 기능별로 각자 적절한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어떤 의료 전달 체계의
기본적인 장치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나마 남아있던 형식적인 장치마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10개도 안 되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경증 환자 등등 외래 환자들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 그런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는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경증의 응급의료 환자들이 쇄도를 해서 정말로 촌각을 다투는 진짜 응급의료 환자들이 진료 기회를 박탈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말로 해당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들과 중증에 시급한 응급의료 환자들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생명의 소실, 사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 문제는 정말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케어에서 무분별하게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2, 3인실을 급여하고 함으로써 전달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을 해서 이것은 법 제도적으로 긴급하게 우리가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증과 중등도 환자를 보고 그리고 그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중증 환자를 보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정말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원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점점 해마다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 형사고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방법 또는 법률적인 그 과정에 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는 의료배상 공제, 의사들이 배상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민간보험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배상보험, 그런 보험 상품들이 있고 의료분쟁 조정법에 의해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의료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도 의료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 개인들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산재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 의료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들이 오랜 사회적 경험, 국가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사회적 합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의료사고, 의사의 어떤 주의 의무, 설명 의무 위반 등이 있어서 의료사고가 있었으면 그것은 애초에 가졌던 어떤 의사의 선한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민사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그것은 무작정 어떤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의료행위의 결과를 두고 의사들을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심지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는 의사들 진료하기 힘듭니다.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도 즉각적으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일들, 소비자원, 그 다음에 들어있는 배상보험에서 어떤 조정, 또 민사소송, 또 형사고소고발들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면책, 그리고 지금과 같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집중해서 정말로 의료사고가 있었으면 효율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법과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춰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우리 의사들, 개원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지속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원가에서 매우 개원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방의 영역을 뛰어넘는 무면허 의료 행위하고
그리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 행위로 인해서 각종 환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의사들이 개원 의사들입니다.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한방의 무면 의료 행위,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진단과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례, 위법적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사례마다 모두 엄중한 어떤 대응을 해서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같이 한방 혈액 검사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불과 수년 사이에 계속 바뀌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이런 한방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은 정말로 일선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정말로 막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사들이 떠안아야 될 부담과 그런 건 역시 매우 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 개원 의사들이 이번 의료개혁 총력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조만간 한방 위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의사들이 한방 피해 사례들을 거기에 등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발표함으로써 이런 한방 피해를 근원적으로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약 3만 명의 개원의 선생님들께 지금 우리 의료계가 의료개혁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총 4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고를 해드릴 것입니다.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등등 협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료개혁 총력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